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마이크가 조금 한 두 개를 다 준비해서, 왜냐하면 오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질문을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배웠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창조와 진화입니다. 창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뭘 배웠죠?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세상에서 뭘 배우셨죠? 진화론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창조론에 물들었을까요? 진화론에 물들었을까요? 각자 물든 게 다르시나요? 창조론, 창진론?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창조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교육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단비를 이슬비를 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충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맞겠지.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론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이지가 않고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자녀들이 물어도 야, 그거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하셔야 되고, 또 정확한 것은 숙지하셔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진화론의 이런 부분은 지금 틀린 것이구나. 근데 틀린 것을 나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다루기란 정말 어려워요. 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3시간씩 해서 2학기를 했어요. 대학원에서요. 온갖 자료를 다 가지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근데 그걸 듣고 나면 한 6개월만 하고 나면,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 하나의 가설이구나. 근데 가설인데 증명된 과학적 사실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알려주거나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기관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의 어떤 입장과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지, 모순되거나 왜곡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바꾸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공개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베이징 원인 같은 경우는 돼지 뼈 가지고 구성한 게 나중에 과학계에서 다 밝혀져 버렸어요. 대단한 망신이죠. 예. 인류의 원시 인류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베이징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옛날 고대 인류 화석이다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돼지 뼈하고 사람 뼈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밝혀져 버렸어요, 학계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인터넷 조금만 쳐보세요. 요즘은 만천하에 다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데 DNA 구조상
완전하게 개코 원숭이에 가까운 원숭이과로 결정났어요. 밝혀졌어요. 근데 저희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에, 이게 인류의 최고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됐는데도 공개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린저 같은 사람들, 이런 대아버지라 그러거든요. 생물학의 아버지, 레인저 그러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한 얘기도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증명이 안 된다. 그런데 창조론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인의 글에서, 저서에서. 그런데 이런 사실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상당한 부분에 오해가 있구나, 왜곡이 있었구나,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창조론이 더 설득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차곡차곡 다루기로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김명현 교수님 같은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동안교회에 계셨을 때 오셔서 창조론 특강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피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에요. 충분하지는 않다. 나의 이해를 다 해서, 나의 궁금증, 호기심을 다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과학적, 합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가설, 가정의 이설이에요. 이럴 것이다 하고 완전하게 이런 것이다 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하나의 추정, 가설인데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창조론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냐? 역시 창조론 역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타당성을 볼 때 창조론은 허구고 진화론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진화론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만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꼽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지금 제가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소리가 시끄러울 텐데.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한번 자, 한번 켜주시죠. 예. 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앞부분의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쭉 김명현 교수님의 글을 제가 쭉 실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하나 둘씩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나이가 뭐 50억 년이 됐든 46억 년이 됐든 40억 년이 됐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몰라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시겠죠? 근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우리 애들이 지구 나이 옛날엔 40억 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46억 년 그랬어요. 조금 확대하면 50억 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구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지금 알려진 사실만 하더라도 지구 나이는 대단히 젊은 것으로 과학에서 계속해서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에 창조과학협회가 학회가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상당 부분이 카이스트, 미국의 나사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나사 연구원이었고 그렇죠. 근데 나사에 들어가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나사의 연구원들이 그래서 창조론에 입각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불신자들이 들어갔다가 전부 다 예수 믿고 나온대요. 교회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불신자들 들어가기만 하면 다 예수 믿고 나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했냐면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순서를 이 불신자 과학자들과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너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순서가 틀리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순서가 하나만 어긋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과학자들이 넌-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앙세계에 노크를 하고 발을 들이면서 전부 다 크리스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거의 불신자들이 들어갔다 거의 다 기독교화 크리스찬이 되고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지구 나이가 40억 50억 년 안 그렇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은 보면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더 자전 속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 그죠? 24시간. 공전은 사계절에 360일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게 다 둘 다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산수 계산하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지구가 많이 돌면 초속 400 몇십 미터로 우리가 튕겨져 나가요. 초속 400 몇십 미터로 400, 500m가 조금 안 돼요. 초속.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넘어서면.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고 건물이고 다 튕겨나가고 싹싹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튕겨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돌면서 지금까지 온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면 10억 년 정도면 지구 자전이 멈춰야 됩니다. 10억 년 정도면 지구 자전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40억 살, 50억 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진화론 과학자들한테 당신 설명해봐라. 설명 못합니다. 왜냐? 지구 자전 속도, 공전 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답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상공 위에 우주 먼지들이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또 불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흔히 하는 말로 우주진, 우주 먼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맥시멈 어쨌든 지구 속도가 10억 년이면 지금 지구 자전이 멈추는 거예요. 시점이 돌고 있으니까 10억 년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멈추는 시점까지 계산해서 팽팽 돌아가는 그 시점부터 멈추는 시간까지 10억 년이라고 맥시멈 멈추는 시점까지 계산을 해서 지구에 우주 먼지가 지구로 유입돼서 쌓이는 그 양이 있답니다. 지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계산하니까 우주진의 유입을 계산하더라도 지구는 15m의 우주진으로 뒤덮여야 한다. 이게 진화론, 창조론 관계없이 모든 과학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지금 이론입니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그러니까 지구가 40억 년이다, 50억 년이다라는 근거가 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또 과학자들이 다 밝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학교에서 뭐로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40억 년 배웠거든요. 우리 호령 집사님은 41억? 48억?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어요. 50억 살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46억이라고도 과학계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48억이구나. 많이 늘었네. 예.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들었는데 그새 막 8억 살이나.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두 가지만 놓고도 그렇습니다. 자전 속도가 멈추는 시점이 10억 년이 안 됩니다. 우주 먼지가 쌓이는 것이 10억 년이면 무려 15m입니다. 지표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성분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헬륨이 가스고 뭐 다 있는데 그걸 조사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 나이 40억 자녀들이 혹시 물으면 과학적 사실이 완전하게 밝혀진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모든 과학자들에게 밝혀진 사실은 요거야. 지구가 10억 년도 안 돼. 10억 년이면 지구 자전이 멈춘대. 그리고 먼지가 쌓인 거 측정했더니 10억 년이 안 돼. 10억 살이 안 돼. 요건 과학적으로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모두 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자연 발생설이 있는데 이건 우연히 그냥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막 충돌하고 합해지고 거기다가 막 번개가 팍 치고 어떤 정기적인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래서 갑자기 뭐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이제 진화론, 창조론 둘 다 주장하는 분한테 공이 그분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린 0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은, 통계학자들은 10분의 50승분의 1이에요.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10분의 50승입니다. 괄호 50이라는 게 10분의 50승분의 1 분수예요. 저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의 형성 확률 100분의 130승분의 1이에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다음에 우리 유전인자를 구성하는 DNA 하나가 여러 개로 막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막 돼야 돼요. 그게 이제 DNA 나선형 구조로 되는, 그게 이제 여러분 장로님의 DNA가 다르고 제 DNA가 다른 거예요. 이 DNA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DNA 삿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 100분의 10의 60승분의 1이에요. 수월 확률적으로 10분의 50승분의 1인데 600, 이거면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주장하는 자연스럽게 어떤 무기물, 단백질과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단백질 구성 요소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에 의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명체,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화론자들 자신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다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600승분의 1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0에 0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통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구상에 약 200만 종의 생물이 있는데 과연 이 생물이 지금도 만들어져야 돼요. 이 딱딱한 이런 사기 그릇에다가 나무 조각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가 조합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하고 앞으로 그들의 주장에 10억 년, 20억 년 있다가 우리 같은 인간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과학적 산술적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설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창조론은 이 생명 발생설이라 그러죠.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생명 발생설은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속썩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쭈어왔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 밑에 누가 낳았는데 다리 밑에 놔뒀기 때문에 그걸 주워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생물은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의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기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자연 발생설이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생명 발생설은 사실은 이제 완전한 진화론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이제 창조론에 가까운 거예요. 예,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 과학의 정설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예. 진화론자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으로부터 그 다음 생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창조론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있어요. 그건 둘 다 틀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설은 아닙니다. 또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없이는 확률적,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은 통계 가지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산술로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모두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것,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 그래서 무기물이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한 원시 생명체가 아메바가 만들어졌다. 옛날에 저희들 그렇게 배웠어요. 생물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원시 생명체 아메바거든요. 거기가 만들어져서 거기로부터 계속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이렇게 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런데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재교육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생명에서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창조론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수명.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예, 지금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굴까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969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성경 가르치면 노아, 아담과 하와, 성경 창세기 쭉 읽어가면 전부 다 기본이 몇백 살이에요. 그때는 그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능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969살?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역시 이 과학자들이 한국 창조과학학회의 교수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나사 출신들, 카이스트 출신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수백 살 살다가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데 수명이 120세로 싹 줄어버려요. 그 이전에 전부 다 몇백 살이에요. 뭔가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엄청난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의 수명의 변화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살, 2살 할 때는 예전 이번에 나라가 좋은 일을 했어요. 2살을 확 낮춰가지고 만으로 낮춰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전 12월생이니까요. 끝까지 연말까지 11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1살 더 안 먹어요. 예. 여러분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나요? 바울에서 베드로 넘어갈 때 어떻게든지 안 넘어가려고 애를 얼마나 쓰시는데 예? 만으로 계산하고 해가지고 난 아직까지 바울이다 그러시고 예?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더 하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죠. 2살을 까니까. 그런데 이런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년 12달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시간 개념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2달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태양력이 언제 만들어졌냐? BC 2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어요. 노아 홍수라든지 저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3000년,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태양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건 첫째 날 24시간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개념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1년 365일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로 감안을 하더라도 969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969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969살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969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태양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디안들은 1년 13개월이고 한 달 28일입니다. 달라요, 우리 개념하고요. 히브리 달력에도 13개월입니다. 우리는 12달이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 6시인가요? 눈 뜨면? 아니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신체적인 리듬으로서는 아침 6시에 잠 깨면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 기준으로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작이래요. 몇 시쯤 주무세요? 12시에 자잖아요, 밤. 예를 들면. 근데 그 12시가 시작이에요. 0시, 새벽 1시, 이미 그 다음날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969살은. 그러면 한 달을 10년으로 치셨나? 그러면 96.9살 정도 돼요. 그렇게 산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했나? 아니요. 창조론에 입각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성경을 따라서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우주가 창조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나사에서도 실험을 했었어요. 김영길 교수님이, 총장님이 실험을 하는데 참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김영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김영길 집사님 계신데, 그래서 969살이 오늘날과 같은 969살은 아니지만 상당히 장수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점에 있냐 하면 그거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백 살,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갑자기 성경에서 그렇게 줄어들어서 기록이 됩니다. 대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많은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어떤 학자들, 소수지만 학자들조차도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분적인 대홍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곳곳에서 대홍수의 화석과 유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00m 산꼭대기, 4,000m 산꼭대기에서도 조개의 화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0m, 3,000m에서도 소금산이 발견되고요. 땅이 융기해서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더라도 이건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엄청난 바위가 굴곡을 지면서 땅이 파이고 안반이 파일 정도로 그런 계곡이 형성될 수가 없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대홍수. 근데 이런 대홍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또 그리스 메테오라라는 곳에 가면은 그 암벽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호박돌이 바위에 박혀 있어요. 대홍수가 휩쓸면서 바위 속에 박힙니다. 이런 것들이 유적에 다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유적이 몇몇 곳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다 나타난다고. 홍수의 유적이. 융기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이 막 그 지각 변동에서 융기가 됐다면, 바닷속에 있던 이 바닥이 막 융기가 돼서 올라갔다면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라갔다면 그러면 좋아요. 산꼭대기에서 조개 화석도 발견되고 뭐 소금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소용돌이, 순식간에 소용돌이를 치면서 형성된 홍수의 흔적들, 화석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9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과학자들의 이야기, 창조론에 입각한 과학자들의 이야기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3절 25절인데 이건 아니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창, 영어 성경에는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만드셨어요. 그럼 이 궁창이 하늘이라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궁창이 공간이니까 스페이스, 하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지표수를 말합니다. 해수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궁창 위에는요, 하늘 위에는요, 물이 어디 있죠? 수증기? 수증기가 꽉 차 있으면 뭐죠? 구름. 그렇죠. 여기에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뺑 돌아서 구름층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할 것 없이 전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 아열대성 기후가 사람 살기 제일 좋은 거예요. 23도씨에서 25도씨. 절대 날씨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지도 않고 더워서 숨 막혀서 죽지도 않고 아열대성 기후에서 가장 모든 종류의 과일이 제일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의학계에서 밝혔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데도 세균이 죽지 않는데 불로서 팍 태워도 불 속에서도 잘 죽지 않던 바이러스 세균들이 잠시 움츠하고 활동성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23도에서 25도씨에 약해진답니다. 저도 이걸 듣고서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영하 막 100도 이런 때도 안 죽는데요. 펄펄 끓는 100도씨 물에도 안 죽는데 23도, 25도씨에서 이 세균, 우리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들이 활동이 살짝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늘에 구름층이 다 가려지면 그러면 해도 못 보고 맑은 날씨도 없고 답답한데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구름뼈도 선선하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구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집사님 어디 계시죠? 가셨나요? 네. 그렇구나. 예. 그걸 제가 들었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 아열대성 기후가 되니까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가 주로 우리는 온대잖아요. 아열대성 기후가 어디쯤일까요? 잘 모르세요? 왜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지 너무 한더운 데 말고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지 마십시오. 남극이나 북극이나 지구 전역에서 아열대성 식물의 화석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지역이 전부 다 뭐였던 거예요? 한때는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후의 식물과 화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골고루 남극, 북극 할 것 없이 전부 다, 적도지방 할 것 없이 다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해서 지구가 다 살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을 그 당시,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룡의 존재. 아이들은 이제 또 공룡 그러면 뭐 티라노사우루스 그죠? 제가 아는 그 티라노사우루스밖에 없어요. 우리 꼬마들은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애들 공룡 인형 장난감 가지고 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있었을까요? 그 어마무시한 육식 공룡들, 초식 공룡들 있었을까? 있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온갖 생명체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공룡은 없고 사자, 호랑이는 그러면 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한번 제가 언제 가르쳐 드렸는데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있어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병아리가 자라야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놓고 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완성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인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닭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예. 공룡은 실존 생물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지금까지 알려진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어떤 지구의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충격파로 인해서 어떤 큰 체구의 대형 포유류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 멸종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운석 충돌로 인한 지구 절반에 미친 어마어마한 충격파에 의해서 이 공룡이 멸절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운석이 충돌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지가 있고 그리고 4개월, 5개월 동안 이 엄청난 구름에 덮이고 햇빛이 완전하게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고 식물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의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 활동들이 다 사라지면서 공룡들이 짧은 기간 안에 순식간에 다 멸절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공룡은 존재했고요. 환경 변화로, 급격한 기후 변화로 멸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한때는 이 다윈의 용불용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린이요. 그냥 보니까 저 나무가 저 나뭇잎 따먹으려니까 이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밑에 것만 겨우 따먹는데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점점 길어진 거예요. 환경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그래요. 애쓰고 자꾸 쓰는 그 부위는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분은 퇴화가 돼가지고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야 되는데 자꾸 안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캥거루는요, 앞다리를 안 쓰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요만할까요? 캥거루. 그렇죠? 그걸 용불용설이라 그래요.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진화. 여러분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진화하니까요, 머리 많이 쓰세요. 손 많이 쓰세요. 손이 점점 커질지도 몰라요. 손 자꾸 쓰면 손가락이 6개가 생길지도 몰라요. 손 2개가 부족하면 계속 쓰면 나중에 언젠가 등 쪽으로도 손이 또 2개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머리 안 쓰면 머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한때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진화론의 이 이론이었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대기 측정.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거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과연 믿을 만한가요? 근데 엄청난 오차가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에요. 자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력이 1400년마다 반감이 된답니다. 1400년 주기로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1400년 주기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은 여러분 지구가 45억 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45억 년이 될 수가 없어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서 측정하니까 5천년 전이에요. 지구의 대기권 밖 우주권에 가가지고 측정하니까 이게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5천년인데 저기서는 50년밖에 안 돼요. 지금도 왜 그런지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 원소로 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발견하면 측정하면 이게 100년 된 겁니다. 150년 된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오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오차가 너무 크다.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해가지고 100만 년 전이다, 200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굉장히 오차가 커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과학계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사용한다 그래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근데 과거의 화석들이나 뭐 인류의 기원이다, 뭐 동물 화석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측정한 자료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배웠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라진 중간 화석. 예를 들면은 고래가 육상으로 바다에서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해서 육상으로 기어 나왔어요. 막 기어 나오다가 어떻게 뭐 악어가 됐는지 그러다가 또 뭐가 됐는지 도마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포유류가 돼요. 처음에 물속에 살아요. 대부분의 육상의 포유류들이 바다 생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조금만 찾아보세요. 진화론에 입각한 거 보면 전부 다 바닷속에 있다가요 육상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육상 포유류가 됩니다. 포유류가. 그런데 그러면은 고래가 육상 포유류가 되기까지 중간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진화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중간 과정의 생물체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죽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화석이 있어야 돼요. 놀라지 마시죠. 중간 화석 하나도 없어요. 중간 화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오랑우탕이라 그럴까요? 고릴라라 그럴까요? 같이 죽었어요, 저하고.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두개골 모양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좀 더 발전한 것 같고 진화한 것 같고 걷는 것도 더 반듯한 것 같고 그래서 고릴라에서 제가 진화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또 다른 원숭이 종에 따라서 보니까 거기서 고릴라로 발전했고 고릴라가 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설명을 해왔습니다. DNA 유전자에서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손가락이 5개로 갈라지기 전에 2개, 나중에 나와요. 거기도 2개, 3개 포유류에서 4개로 갈라지고 4개에서 뭐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개였다가 4개로 갈라지면 2개짜리, 3개짜리 중간 단계의 생물체에 대한 화석들이 무수히 발견돼야 돼요. 안 나와요. 같은 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인물의 10페이지 보면 사라진 중간 화석, 찰스 다윈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간 형태가 무수히 나와야 하는데 유인물 10페이지 왜 나오지 않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찰스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화석이 안 나오죠. 왜냐? 종의 지금까지 과학의 세계에서 생물학계에서는요, 종에서 종으로 움직이지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종에서 종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우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를 설명할 때 돌연변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진화가 됐다 이야기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돌연변이는 같은 종에서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해로운 쪽으로만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더 좋은 쪽으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로 태어나온 것은 전부 다 생명이 짧아요. 뭔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돌연변이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해로운 쪽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돌연변이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종으로서 진화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0년 전에 그렇게 막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그런 말들이 진화론에서 막 이야기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들이 쑥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쑥쑥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조새 여러분 아시죠? 시조새 이 화석인데요. 그래서 이 새가 육상의 어떤 포유류였다가 새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걷기도 하고 조금 날기도 하고 그래서 발도 있고 손도 있는 것 같은 이런 시조새. 예. 화석이 발견됐거든요. 화석이 발견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 원래부터 이런 새예요. 원래부터. 지금도 이와 같은 아종의 새가 호주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몰랐는데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과학이 생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새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시조새가 사실은 이제 이 지상의 동물이 뭐 새로 발전하는 첫 번째 화석이다. 그렇게 해서 가설인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이걸 시조새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화석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시조새는 여기 제가 3페이지에도 그 김영경 교수님의 이야기 적어뒀습니다. 현재도 생존하는 3페이지의 맨 위에 호아친이나 두레코 같은 종류의 변종으로 완전한 새입니다. 밝혀졌어요. 이게 밝혀진 지 매우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석이에요. 화석은 화석이지만은 새와 포유류의 중간 단계다 해가지고 연결고리다 해가지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진화론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새라고 밝혀져서 지금은 진화론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해요. 우리 창조론이 다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그 이상한 주장도 봐주고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류 화석. 자, 창조와 진화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 언제 끝나나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인류 화석.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랄피테쿠스, 하이델베르그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알고 보니까 유전인자가 원숭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밝혀졌는데 지금은 다 밝혀져. 하이델베르그인,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골격을 가진 그리고 곱추병을 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진화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 안면 골격이 완만해요. 완만합니다. 이 깎여서 약간 더 직각이 아니라 수평으로 눕혀져요. 이렇게. 그런데 원숭이들이 대체로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하거든요. 혹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마가 좀 이렇게 직각인지 아니면 완만한지. 여기는 다 완만해요. 여기서부터 완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각도를 조사를 했는데 흑인들에게서 너무나 완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흑인이 그러면 미개하고 진화론 과정의 중간 단계입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마가 완만한 분 만나면 넌 중간 단계야 그러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원숭이의 변종에 다름없다. 생태학적으로는 개코 원숭이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발굴된 화석뼈, 인류의 화석뼈 필트다운이라는 사람 거는 완전히 조작됐어요. 북경 베이징 원인 돼지뼈 가지고 조작한 것처럼. 왜냐하면 명성을 얻어야 되니까 원숭이 턱뼈를 치아 가는 줄로 갈고 철염 화학 처리해서 사람의 두 개의 골로 함께 조립해서 중간 화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거의 다 가짜인 걸로 밝혀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인 비타민 D가 결핍된 곱추 환자였고, 인도에서 발견된 라마피테쿠스는 세상에 이걸 가지고 또 막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랑우탄이었어요. 오랑우탄. 연결고리 중간 화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종에서 종으로 돌연변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는 뭐라고요? 나쁜 쪽으로만 생겨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이 되고 아니면 신체 기형이 나타나고 절대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지 않는 것은 생물학에서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진화가 아니라 도태가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날,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그러는데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 창조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개념, 그건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자 하는 모든 어떤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니까 이 날은 뭐라고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창조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이다 할 때는 24시간 6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거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요미란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요미란, 분명히 첫째 날이니라 했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도 태초에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태초에 있고요, 신약에서도 태초에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간대를 말합니다. 점심때 12시. 그죠? 그런데 각자의 배꼽 시계가 따로 있어요. 12시는 배가 안 고파요. 1시쯤 배가 고파요.
점심때, 나는 항상 점심때 한 1시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그렇게 말하고, 주관적인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점을 이야기할 땐 카이로스 그럽니다. 이 성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태양력 기준으로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준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의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빛이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뭘 말할까요? 그 다음에 태양은 언제 만드셨어요? 태양은요,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그러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빛을 낮이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태양을 만든 건 넷째 날인데 도대체 첫째 날의 빛은 무슨 빛이고 넷째 날의 태양은 무슨 빛이에요? 성경 읽으실 때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런 거 그냥 다 건너뛰어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첫째 날은 뭘 말할까요? 여기에서 나사 과학자들이 또 놓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태양계 있죠? 이 태양계에 수억 개가 형성된 게 또 하나의 은하수예요. 근데 이 은하수가 수억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큰지 몰라요. 그러면 태양빛이 거기까지 가느냐? 아이고, 가기 어렵죠. 블랙홀도 있고 이래가지고 블랙홀은 빛까지도 다 빨아들인다는데요. 그런데 태양 이외에도 보면은 놀랍게도 이 우주 전체 몇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 해경인가 해서 억도 넘어요. 경단위, 조단위, 경단위까지 날아가는데 이게 허블 망원경 같은, 허블 망원경보다 더 뛰어난 망원경이 지금 개발됐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이 없는데 왜 저기에서도 빛이 있을까? 이 우주 공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빛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태양빛을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창조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메바를 만드시고 아메바가 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 인간이 탄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메바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명체를. 이게 창조론적 진화론이에요.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적 창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기물도 만드셨고 아미노산도 만드셨는데 이것이 조합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체로 발전하고 진화하도록 하셨다. 진화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창조론적 진화론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공의, 신구교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충안이죠. 왜냐? 100% 이해가 안 되고 100% 과학적으로 증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절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질문이 또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손만 들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저 이관호 집사님 마이크 얼른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그 아담의 계보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4대 쭉 내려가죠. 뭐 노아까지 하면 뭐 90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한 6, 7천 년? 예.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중복되는 게 있다면 뭐 어느 정도 나오겠죠.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예. 7천인지 8천이 나올 것이고 예.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걸 또 시어 보면은 옛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카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만 년에다가 모세까지 시작하면 만 예. 대충 말하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태초에 언제 생겼느냐 하는 걸 태양력하고 태양력이 아닌 관점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떤 태양력이 비슷하게 추론을 하면 그러면 창조된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학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 분야도 괜찮아요. 예, 성경을 연대기를 다 조사합니다. 쫙 훑어가고 세계사적인 어떤 역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게 연대기를 파악하는 정도가 약 6,000년입니다. 예. 학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2023년도까지를 계산하면 6,00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BC 2000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양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몇백 년을 그러면 오늘날과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부터 거슬러서 BC 2000년까지 4000년은 정확한 계산이에요. 왜냐?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도 성경의 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세속사에도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0년까지는 찾아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BC 20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때 2000년을 보느냐? 맥시멈 10,000년까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10,000년이니까요.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에 그 이전의 창세기까지를 덧붙인다 그러면 4000년 정도를 덧붙입니다. 4000년 정도. 그런데 이것은 추정일 뿐이지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구약이 그러니까 8000년이 되는 거죠. 예, 맥시멈 펼쳐놨을 때 8000년. 그런데 지금 기독교 역사, 세계사, 교회사를 기준할 때는 우리가 4000년 정도로 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답이 충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만년으로 보는 거예요. 만년. 예, 만년. 신약 2000년, 구약 8000년. 근데 그것도 확대해서 그 정도고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을 성경의 역사로 연대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에 따라서 쭉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늘 쓰는 성경책에는 그 연대기가 다 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또 좀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빨리 끝내시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하나하나 더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보다는 이 김영현 교수님이나 동안교회 창조과학협회의 회원인 서강대 교수님들 이런 청년부 부장님들이 계세요. 1부부터 10부까지 있고 이런데 그중에 몇몇 부장님들은 키스트, 카이스트 다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하십시오 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우리가 미처 또 궁금해하던 거 또 한번 좀 또 질문도 하면 좋은 답변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무궁무진한데 어찌 유한한 인간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묘한 진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다 녹아나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를 때로는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